안녕하세요. 저의 직업은 에어컨 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총각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지인 소개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게 많이 창피했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대학 나와 어렵게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고 에어컨 수리하러 다니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였는데 3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어려운 것도 많고 고객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리는 혼자 해결할 정도가 되다 보니 일이 재미도 있고 생각보다 수입이 많아서 일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여자친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인들 하나 없는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 주변에 소개팅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직업 특성상 여자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날에 갈 곳도 없고 딱히 만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쉬는 날은 저에게는 고통이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에어컨 고장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장 간 아파트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출근하고 여자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너무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살 수 있는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에어컨은 호스 청소를 안 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호스에 에어 한번 쏴주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었는데 저는 에어 청소를 하지 않고 응급처치만 하였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를 또다시 보고 싶어서 일부러 수리를 안 했습니다. 고생했다며 음료수를 가져온 그녀에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저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물이 또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리 예약이 되어 있던 곳을 뒤로 한 채 그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부끄러워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막힌 호스를 뚫고 더 이상 문제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까지 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걸 계속 본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녀를 한 번 더 본 걸로 만족하고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게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한동안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습득하며 에어컨 수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지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중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이사를 했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늦었지만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설레기도 했지만 더워서 잠을 못 잔다는 말에 선뜻 알겠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전에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널려 있었는데 남자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보는 거라 그런지 그녀는 친한 척을 하며 빨리 고쳐달라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수리하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그녀에게 들켰고 너무 큰 배신감에 이혼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놔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이 정신 나간 것 같다며 맞장구를 쳐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직업이 의사였고 집안도 좋다 보니 그녀의 주위 사람들은 위로보다는 그냥 용서해주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시켜주면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말해주고 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후에 집 근처 맛집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식사하러 온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만나서 반갑다며 같이 식사하자고 하였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맛있게 음식을 먹는 그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산책도 하였지만 남자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는지 저를 동네 친구 이상으로는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녀가 술 마시러 나오라며 불러내더니 전 남편을 만나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충격을 받고 말없이 술만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저만 괜찮다면 오늘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같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그냥 술이나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놀아줘서 미안하니까 같이 있어주겠다는 그녀가 너무 싫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정신을 차린 곳은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팔이 너무 저려서 잠을 깼는데 그녀가 팔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다 깰까봐 저린 팔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을 연신 코에 바르며 참고 있었습니다. 언제 깨어났는지 그녀는 저의 바보 같은 행동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그녀를 보고 가슴이 쓰라리게 아파왔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기다리라며 식사 준비를 하였고 저는 그녀와의 마지막 식사라 생각하니 눈물이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의 요리하는 뒷모습을 보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게 이혼한 진짜 이유는 아마도 요리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며 웃으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였습니다. 설거지하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어디 간 거냐며 연락이 왔고 저는 어떻게 헤어질지 몰라서 그냥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 만난 걸 숨기려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는데 왜 헤어져야 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어제 저와 함께 있었던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저를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 받아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도 제가 오해해서 행동한 걸 알고서 안심했는지 빨리 안 오면 다시는 안 만난다고 귀여운 호통을 쳤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저를 꼭 껴안고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업 때문에 그 행복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20대인 그녀에게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데 다시 만난 남자가 30대 에어컨 수리하는 남자다 보니 남들에게 창피했던 것이었습니다. 돌싱이지만 화려한 미모를 가진 그녀는 밖에 나가면 집안도 좋고 잘생긴 남자들이 만나달라고 귀찮게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고민한 끝에 그녀를 보내주기로 결정하고 헤어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와는 헤어졌지만 저는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하고 아픈 기억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빌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